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핀테크 이어 컨텐츠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내린다고 하네요. 와. 어떤 내용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내용을요, 한번 비교해서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빅테크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먼저 떨어오죠? 네이버는요, 주로 이제 외부 업체들과 협력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협력을 시작을 했죠. 자회사에 투자를 했나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M을 합병할 거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그 웹툰, 웹소설, IP 컨텐츠 자회사가 16개나 됩니다. 기업 가치가 4에서 6조 원이고요. 카카오 M은요, 그 음악,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자회사가 30여 개나 되고요. 기업 가치가 1에서 2조나 됩니다. 네, 이 두 개를 합병할 거라고 하니까요. 이번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은 그동안 양사가 축적해온 IP 비즈니스 역량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사의 합병으로 연결되는 관계사만 5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사업 내 사업 파트너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 원천 스토리 IP를 확보하기 위해 컨텐츠 제작자부터 가수와 배우 등 아티스트, 음악, 드라마, 영화, 공연, 기획,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와 전 장르에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K 컨텐츠의 공통점? 웹툰을 주목하라고 하네요. 네, 역시 우리나라 웹툰이 강하죠? DNC 미디어는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 혼자만 레벨업, 황제 외동딸 등의 대표 콘텐츠를 미국의 웹툰 플랫폼인 태피툰과 타파스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위트 홈과 킹덤 등의 한국 콘텐츠가 연이어 미국 시장에서 흥행한 만큼 DNC 미디어의 미국 진출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현재 태피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550만 뷰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인수합병 사상 최대 키워드는 기업 재편, 적대적 M&A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책적으로 M&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제를 개편해 피인수 기업의 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쉬워져 기업 재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공짜 뉴스는 그만! 구글 뉴스 이용료 낸다고 하네요. 세계로 확산되는 뉴스 유료화인데요. EU는요,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법의 전제료 조항 포함 추진하고요. 프랑스 2019년에 구글의 뉴스 사용료를 요구했어요. 2021년 구글 3년간 7,600만 달러 지불 합의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올해부터 영국 주요 언론사에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단연 계약 체결했죠. 호주 기술기업 뉴스 사용료 지급 강제화하는 내용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 중입니다. 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로버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 커퍼레이션, 뉴스코프죠. 산하의 언론사들의 뉴스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코프는 17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뉴스 컨텐츠를 공급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구글 계열 유튜브는 뉴스코프와 함께 음성 동영상 뉴스 컨텐츠도 만들 예정입니다. 기업 사냥꾼 오해 풀리면 연기금에 15조 돌려준 PEF 보이죠? 강두순 기자 취재했는데요. 네.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MBK 파트너스인데요. 아까 한번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일본에서는요, 하는 전략이 좀 달라요. MBK 인수 전후 기업 가치 변화인데요. 일단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요, 1조 3천억 원에 2009년에 인수해서요, 8조 9천억 원 2017년에 팔았네요. 오렌지 라이프 ING 생명은요, 1조 8천억에 2013년에 인수해서요, 4조 1천억에 2019년에 매각했네요. 코웨이는요, 3조 9천억에 인수해서 8조 2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대성산업가스는 1조 8천억 원에 매수해서요, 2조 8천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를 많이 올려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매도하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호텔 여왕이 써내려간 80년간 굴곡진 삶과 도전이라고 하네요. 네, 김우중 회장의 부인입니다. 가난한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했던 것, 뭔가 이루고 싶다는 욕망은 마흔에 접어들고 나서야 실현되기 시작했다. 1982년 서울 힐튼 호텔 경영을 맡게 된 후 경주 힐튼 호텔, 중국 옌벤 대우 호텔 등을 연달아 건립했고, 불가리아 소피아 셰라톤 호텔, 알제리 인터내셔널 알제 호텔도 인수해 운영했다. 그는 또 남편이 사업을 벌여놓으면 내가 뒤에서 사업 파트너에게 식사 접대를 했다. 남편이 바쁘면 대신 만났다. 그러한 일은 내 평생의 업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은 물론 중국의 장쩌민 주석, 베트남의 드무어이 당 서기장,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총리 등 정상들과도 스스럼 없는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 회고록을 책으로 냈습니다. 내 성공은 신의 축복과 주변 도움덕, 작은 혜택 받은 분들에게 돈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창업자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은 5,500억 원의 통큰 기부 선언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인 5조 원 기부를 약속한 데 이어 김봉지 의장의 기부 선언이 뒤따르면서 한국 기부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기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몰아서 보겠습니다. 재산 절반 환원 김봉진 자녀들 언급하며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재산 환원은 창업할 때부터 김 의장이 이루고 싶던 꿈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기빙 플래지 서약서에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로 돌렸습니다. 그가 합류한 더 기빙 플래지는 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와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 시작한 억만장자들의 기부 선언 캠페인입니다. 지금까지 24국 유명 자산가 218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죠. 기부하는 디지털 CEO들, 차원 다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기빙 플래지 서약자가 된 김 의장은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 9.9%를 받기로 했는데 당시만 해도 4,800원대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배달 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해 김 의장 재산 규모는 1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속한 셈이죠. 1966년생인 김범수 의장과 1976년생인 김봉진 의장은 나란히 50대와 40대 중반의 젊은 경영자였죠. 왕성하게 활동한 나이인 이들 재산 절반 기분 선언은 자녀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선을 긋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벌들의 부의 대물림이 당연시 되온 우리 사회에선 흔치 않은 일이죠. 김봉진 의장은 기부 선언문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망하게 하는 법. 쿠팡은 생존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다음 타겟은 CJ 대한통운이 최강자인 택배와 물류대행 풀필먼트 시장입니다. 쿠팡은 유통업에 가면을 쓴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단기 이익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불평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고객 만족에 집중합니다. 네이버가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시장가치 55조 원이 적절할지는 여전히 의문표입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CJ 대한통운을 합친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쿠팡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고용이죠. 쿠팡은 2025년까지 5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숙제죠. 다른 택배업체들은 배송기사 고용 대신 자영업자 신분의 택배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부 입법, 그 뒤엔 밥그릇 하품이라고 하는데요. 관료와 정치인들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죠. 10년 전만 해도 24조 원에 불과했던 한국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160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산업 내 위상이 달라졌죠. 보수적인 금융시장에서 성장세는 더욱 무섭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 결제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네이버는 시가총액 64조 원으로 4위를, 카카오는 45조 원으로 9위에 올라섰습니다. 기아,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을 10위권 밖으로 밀어냈죠. 모두를 놀라게 한 금리 상승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페드가 연 1.5%까지 금리 상승을 용인할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 페드,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죠, 미국의 멤버들은 이런 예상을 확인시켜줬어요. 또 민주당이 첫 번째죠.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 실패 이후 부양책 통과에 전력을 쏟기로 한 점. 두 번째,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세 번째, 연 1.5%까지는 기술적 저항성이 없다는 점. 네 번째, 설 연휴로 아시아 쪽 매수 소요가 적었다는 점. 다섯 번째, 전날 유럽 국채금리 상승 등이 이날 급등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쿠팡은 이미 미국 가는데 차등 의결권 뒷북 처리 나선 여당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기업 자본금 중 10%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에 해당되죠.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운용사 등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이 차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종 로켓 발사하고 통신 항법 위성 만들고 K 우주시대 카운트되고 있죠. 인공위성과 달 탐사선 등 우주로 실어 나를 첫 국산화 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실전 연습의 확장입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중공업, 화나, 스페이스솔루션 등 국내 30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통신, 항법위성, 국산화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되죠. 일본 하청기지 대만의 반전, 1인당 소득 한국 추월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제 성장이 정말 무섭죠. 격차가 줄고 있는 대만과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현재는요, 한국이 3만 1,000달러, 대만이 2만 9,200달러입니다. 대만에 밀리는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작년에는요, 대만 성장률이 2.98이었고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1%였습니다. 올해는요, 대만이 3.8% 예상되고요. 우리나라 3% 정도 예상됩니다. 대만에는 TSMC라는 아주 큰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 경제의 성장은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9년 대비 22% 늘어난 1,220억 달러다. 지난해 대만 전체 수출액 3분의 1 수준이다. TSMC의 선전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만 수출액 전년 대비 1.6% 늘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이 2.5%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TSMC 시가총액은 지난해 반도체 수탁 생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불어나 18일 현재 5,685억 달러, 약 629조 원에 이른다. 4,973억 달러, 약 490조 원, 보통주 기준 기록 중인 삼성전자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빌려쓰고 반납 4,700만원, 코나 EV 2,000만원에 산다고 하네요.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 모빌리티는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산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현대글로비스에 대판다. 배터리 값이 빠진 가격에 전기차를 사는 셈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KST 모빌리티에 배터리를 빌려주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다. 이를 LG에너지 솔루션이 사들여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제작, KST 모빌리티에 공급해 전기 택시 충전에 쓰게 하는 구조입니다. 네, 구조를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 배터리 대여 운영을 하고요. 그 배터리를 대여해 줍니다. K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대여를 해주고요.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판매를 KS 모빌리티에 하죠. 그리고 KS 모빌리티는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반납을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를 매각하게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해서 ES 충전기 판매를 KS 모빌리티에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KS 모빌리티는 좋겠네요. KS 모빌리티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부양책 효과, 미국 소비 생산 호조라고 하네요. 페드 연방준비은행 미국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달성이다. 페드는 작년 2월 수준 실업률 3.5%를 완전 고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이다. 지난달 미 실업률은 6.3%, 물가 상승률은 1.4%입니다. 여기에 아직 도달하려면 멀었죠. 다날 비트코인 결제 도입에 이틀째 상한가를 치고 있답니다. 다날이 어떤 회사냐면요. 다날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발표하면서다. 쿠팡은 상장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할 것이란 기존 예상과 달리 국내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날은 쿠팡 내 휴대폰 피지 점유율 1위 업체여서 쿠팡의 사업 확대로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목!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럽 축구계 에이전트로 활약한 저자는 경험을 담았어요. 유럽 축구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하고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되고 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현실 컬럼인데요. 정석윤 총리는 아직도 부끄러운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에너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얼마 전이었다. 방송기자 클럽에 초청받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기업 간 소송 질문이 나오자 나 부끄럽다고 했다. 구글, MS, 애플 등이 지재권 소송을 벌인다고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거리 싸워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기업에 있었고 특허청을 외청으로 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그래서 기업과 시장, 경제를 잘 안다고 말하는 총리의 인식이 이런 정도다. 정 총리는 지금도 부끄럽게 느끼는지 궁금하다. 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원들은 왜 1월에 주식을 팔았을까? 가장 큰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확인된 것만 8억 3천만 원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426조를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30% 급증, 하나솔루션, 올해가 더 기대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하나솔루션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 1분기에 2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요. 2조 5천억 원대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 1,500원대인 영업이익은 654억 원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높았던 거였습니다. 올해는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 337억 원 통큰 보수 했네요. 10억 플러스 알파씩 다 늘었네요. 지난해 4월 공개된 사업보수에 따르면 형 경영진에서 김 부회장은 2019년 보수로 34억 5천만 원 받았고요. 급여 13억 7천만 원 외에 상여급 19억 6천만 원, 복리후세 등 기타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동진 사장은 28억 3천만 원, 김영석 사장은 25억 8천만 원을 받았죠.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부터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쿠팡에서 뭐 100억, 300억 받은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네, 정말 적게 받네요. 이사 지급 총액 보면은 2019년 179억 원에서 이사 다 합쳐도 337억 원이네요. 쿠팡의 한 명이 거의 300억 넘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돈벌이는 아직 어려운데 인플레 공포, 가계대출 어쩌나? 989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도 부담될 수 있다. 한은은 연간 소비자 상승률 목표를 2% 설정했습니다. 이보다 물가가 오를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국채금리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적자 구체 수급 요인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재료들이 있다며 2분기까지의 금리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배터리 값 전기차, 현대차, LG와 대여 재활용 생태계 만든다고 했죠.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고객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비용만 내면 돼 초기 구매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효과 및 연간 신산업 모색 기회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은보다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찍고 맹추격 세계 8대 자산 등극했다고 합니다. 등극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한번 얘기하면 금입니다. 금이 1등이고요. 2등 애플, 3위 사우디 아람코,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아마존, 6위 은, 7위 알파벳, 8위가 비트코인이네요. 9위가 텐센트. 네. 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못 낸다. 호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호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뉴스 이용료 지불 강제 법안을 추진하자 이처럼 밝힌 건데요. 윌리엄 이스턴 페이스북 호주 및 뉴질랜드 담당 전무이사는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은 뉴스 미디어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언론은 자발적 컨텐츠를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 회사들은 지난해 총 4억 7백만 달러 호주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끝나도 일자리 수백만 개 사라질 것. 서비스업 일자리 급감 우려되고 있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짐에도 저임금 노동직의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로봇을 통한 자동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호텔 스카이에서 로봇 웨이터가 처음으로 도입됐죠. 남아공의 실업률이 30%가 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해 고급 호텔들이 잇따라 로봇 웨이터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최근 중국 최대 훠거 체인점인 샤브샤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빙용 로빗을 도입해 인력을 기존보다 30% 감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 추진 차등 의덜건 쟁점이 무엇입니까? 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반대 논거는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뒤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벤처기업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긴 뭐 정치인들은 국민이 다시 뽑아줘야 되지만 기업인들은 그렇진 않으니까요. 기부하는 디지털 CEO들 차원 다른 세 가지입니다. 네, 요거는요 아까 기부 내용을 다 알려드렸고요. 코로나에 늘어난 전 세계 빚이요 2경 6,500조 원입니다. 여기 GDP 하고요 빚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코로나19로 급증했습니다. GDP 대십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죠. 신흥국 중에는요 중국의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늘었고요. 터키,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는 정부 부채 비율이 크게 늘었죠. 유일한 SI인데 시크, 호주 시크죠. 잡코리아 인수전 완수할까? 이번에는요 너무 가격이 큰가 봐요. 잡코리아 가격이요. 실사 후 매도자 측이 바라는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도 시크가 중도하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잡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삼각전 영업이익 약 480억 원을 고려하면 15배에서 20배에 이르는 7천에서 1조 원 수준의 가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인데요. 본입찰을 앞두고 상세 실사를 진행한 한 후보자 관계자는 회사의 적정 가치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며 국내 온라인 구인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잡코리아의 점유율 확장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잡코리아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구직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잡코리아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1위지만 정규직 구인 구직 시장에서 경쟁자의 추격이 거세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7곳의 예비 후보 가운데 2곳은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했죠. 금투 어깨로 번진 성과급 논란, 동학개미발 호실적 부메랑인데요. 증권사들이 정말 많은 실적이 좋았는데 블라인드라고 연봉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성과급으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대상은 키움증권 직원들이죠. 회사가 7천억 원 가까운 놀라운 순이익을 내자 직원들에게 화끈한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기본급 기준 대비 상반기 150%와 하반기 650%를 합쳐 600%의 성과급을 지난달 말 챙겨갔습니다. 굉장하죠? 네, 연봉의 절반가량이니까요. 이마트 포스트 코로나 국비 올해 5,600억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올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마트 올해 투자 계획은요. 할인점에 2,100억, 트레이더스 1,100억, 디지털 전환에 1,000억, 기타 한 1,400억 이렇게 되네요. 김대희 패스트5 대표 1인 사무실 강화, 스타벅스와 진검 성부할 거라고 하네요. 지난해 1만여 개의 스터디 카페들이 있지만 이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프리랜서와 1인 스타트업들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가 적극적인 경쟁 상대라고 강조했죠. 김 대표는 스타벅스는 도심 핵심 위치에 있는 데다 좌석 배치, 실내 인테리어, 음악까지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코피스족, 카페에서 업무 보는 사람의 최적화된 장소라며 스타벅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이 하루에 2만원? 뭐 한 달에 60만원까지 본다고 하니까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니까요. 칼라일이 2억 달러 투자, 카카오 모빌리티 3조 4천억 원 기업으로 우뚝 섰네요.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신사업 확대와 기술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8월에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회사로 출범한 뒤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전거, 셔틀, 시외버스, 기차 등 이동수단을 확장하고 주차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의 신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의 한몫을 톡톡히 해냈죠. 특히 카카오티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방대한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티 플랫폼에 접목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췄습니다. 현재 카카오티 이용자는 2,800만 명에 다르고 있죠. 회사 측은 여기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발전시켜 국내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시장을 평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페이코인, CU 결제 일주일 새 1,500% 급증했네요. 피자, 치킨, 책도 비트코인으로 사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파급 효과는요, 국내에도 미쳤는데요. 다날핀테크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통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다날핀테크는 국내 모바일 결제 거래량의 50%가량을 처리하는 결제 기업 다날의 자회사죠. 다날핀테크가 이미 확보한 6만여 가맹점도 CU, 세븐일레븐, 도미노피자, BBQ, 교보문고 등 대형 가맹점이 대부분이어서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보다 대중화된 결제 시스템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쓸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편의점 등 6만 곳 결제, 성큼 다가온 비트코인입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다날핀테크는 자사 페이코인 앱으로 전국 6만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페이코인은 다날핀테크가 지난 2019년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이죠. 이용자는 다날핀테크가 자체 발행한 페이코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